연세 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1과 소개 1항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들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양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정희입니다. 무역회사 일이 처음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친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양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정희입니다. 무역회사 일이 처음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친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항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들으십시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년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정희 씨는 전공이 뭐예요? 전공요? 저도 경영학이에요. 회사 일은 어때요? 배우는 것도 많고 일도 재미있어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 년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정희 씨는 전공이 뭐예요? 전공요? 저도 경영학이에요. 회사 일은 어때요? 배우는 것도 많고 일도 재미있어요. 과제 2 듣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야코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세르게이 씨는 러시아 사람이지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아야코 씨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요? 그럼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네. 일본 회사나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책상에 있는 이 사진은 뭐예요? 아, 네. 작년 바이올린 연주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켜기를 좋아해서 가끔 연주회도 해요. 그렇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해요. 그래요? 저는 축구를 구경하는 건 좋아하지만 직접 하지는 못해요. 아,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아야코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저도 기숙사에 살다가 지난달에 하숙집으로 이사했어요. 제 친구도 지금 하숙집을 찾고 있는데 아야코 씨 하숙집이 좋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삼항 이젠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들으십시오. 왕웨이 씨,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했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젠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중국에서 온 제 동생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왕웨이 씨,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했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젠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중국에서 온 제 동생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항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겠군요. 들으십시오. 지난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겠군요. 부모님께서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웨이 씨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제 고향은 작은 시골이에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난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겠군요. 부모님께서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웨이 씨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제 고향은 작은 시골이에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오항 발음을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겠군요. 리에가 본 한국. 촌수. 저는 오늘 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한국 친구는 친척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사촌 언니이고 이 사람은 제 육촌 동생이에요. 네? 육촌 동생? 육촌이 뭐예요? 사촌은 알고 있었지만 육촌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한국 친구와 친척들은 웃으며 한국의 촌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척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촌수가 있습니다. 촌수는 숫자로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1촌이고 형제 관계는 2촌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친척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형제는 나와 삼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모두 삼촌 관계입니다. 반대로 내 형제의 아이들인 조카도 나와 삼촌 관계입니다. 그럼 사촌과 육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부부는 영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의 동생의 딸은 나와 몇 촌 관계일까요? 제2과 한국 음식 1항 설렁탕을 먹어봤어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설렁탕을 먹어봤어요? 아니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소금과 파를 좀 넣고 밥을 말아서 드세요. 반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큰 그릇에 있어요. 접시에 덜어서 먹어야 해요. 아, 여기 있군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리에 씨, 설렁탕을 먹어봤어요? 아니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소금과 파를 좀 넣고 밥을 말아서 드세요. 반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큰 그릇에 있어요. 접시에 덜어서 먹어야 해요. 아, 여기 있군요. 이항 닭갈비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들으십시오.
리에 씨,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읍시다. 좋아요. 한국 음식 중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닭갈비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닭고기와 채소로 만든 음식인데 좀 매워요. 그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리에 씨,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읍시다. 좋아요. 한국 음식 중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닭갈비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닭고기와 채소로 만든 음식인데 좀 매워요. 그래요? 맛있을 것 같아요. 삼항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들으십시오.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선 물부터 끓이세요. 그 다음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작게 썰어서 넣으세요. 간은 어떻게 맞춰요? 조금 끓인 후에 맛을 보고 소금을 넣으세요. 누구한테서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께 배웠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선 물부터 끓이세요. 그 다음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작게 썰어서 넣으세요. 간은 어떻게 맞춰요? 조금 끓인 후에 맛을 보고 소금을 넣으세요. 누구한테서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께 배웠어요. 과제 2. 듣기.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번. 카레를 먹어보았습니까? 이 음식은 양고기, 닭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는 양파, 토마토, 요구르트와 카레를 넣어서 만듭니다. 카레는 맵지 않은 맛과 중간 매운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카레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카레를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2번. 파스타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고 소스도 여러 가지입니다. 면 이름도 다 다릅니다. 스파게티, 링귀니, 라자냐, 펜네 등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면을 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버터, 생크림과 생선, 고기, 계란, 치즈, 채소 등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를 만들어서 면과 같이 먹습니다. 3번.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두껍게 잘라서 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그 위에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깁니다. 서양의 포크 커틀릿을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요즘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4번. 중국에는 유명한 요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베이징 덕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징 덕은 오리 요리입니다. 오리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굽습니다. 껍질이 잘 익을 때까지 잘 굽습니다. 잘 구운 오리를 양념과 파와 함께 얇은 전병에 싸서 먹습니다. 5번. 갈비찜은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간장과 설탕, 파와 마늘, 생강, 참기름 등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와 같이 넣고 오랫동안 끓입니다. 다 끓인 후에 밤, 당근, 달걀, 버섯 등을 넣어서 여러 색깔로 꾸밉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약한 불에 끓입니다. 오래 끓이면 고기가 더 부드럽게 됩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4항.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예절은 없어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재미있군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양손에 들고 먹어도 돼요? 아니요. 왼손은 내려놓고 오른손만 써야 돼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예절은 없어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재미있군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양손에 들고 먹어도 돼요? 아니요. 왼손은 내려놓고 오른손만 써야 돼요. 오항 발음을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김치와 돼지고기를 작게 썰어서 넣으세요.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왼손은 내려놓고 오른손만 써야 돼요.
리에가 본 한국. 한국의 장맛. 저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한국 음식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장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장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 친구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는 이상한 큰 그릇들이 있었어요. 친구는 그것이 장독이라고 했어요. 장독 안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의 좋은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은 콩과 소금으로 만들어요. 된장은 생선이나 고기의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음식 맛을 부드럽게 해줘요. 고추장은 콩과 찹쌀가루와 고춧가루로 만들어요. 고추장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구수한 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같이 있어요.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간장은 콩과 소금과 물로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국을 끓일 때 보통 간장으로 간을 맞춰요. 된장, 고추장, 간장은 모두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맛이 변하지 않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제3과 시장. 일항 물건이 좋기는 하지만 값이 너무 비싸요. 들으십시오. 지금 백화점에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뭘 사러 가세요?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정장을 한 벌 살까 해요. 백화점은 물건이 좋기는 하지만 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시장은 백화점보다 물건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겠어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지금 백화점에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뭘 사러 가세요?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정장을 한 벌 살까 해요. 백화점은 물건이 좋기는 하지만 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시장은 백화점보다 물건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겠어요. 이항 이거 입어봐도 돼요?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쪽에 있는 하늘색 정장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은 얼굴이 하얘서 밝은 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그럼요. 저기 오른쪽에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이건 좀 작을 것 같은데 한 치수 큰 것으로 주세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쪽에 있는 하늘색 정장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은 얼굴이 하얘서 밝은 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그럼요. 저기 오른쪽에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이건 좀 작을 것 같은데 한 치수 큰 것으로 주세요. 삼항 계산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계산 부탁합니다. 물건을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아니요.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계산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그런데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주문해도 배달해 줍니까? 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계산 부탁합니다. 물건을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아니요.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계산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그런데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주문해도 배달해 줍니까? 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과제 2. 듣기. 듣고 대답하십시오. 1번. 지금부터 바나나를 세일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나나 한 송이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부터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바나나가 한 송이에 1,000원, 1,000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2번. 오늘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모두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삼계탕을 먹는 날입니다. 삼계탕에 필요한 닭, 쌀, 인삼, 대추를 모두 넣어서 5,000원에 드립니다. 일로 지친 남편에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준비해 주세요. 자, 10개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3번. 생선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마리에 10,000원인 갈치를 4마리에 10,000원, 4마리에 10,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사가세요. 4번.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덥죠? 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아이스크림을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세 아이스크림을 4개에 1,000원씩 드립니다.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시원한 하루를 보내세요. 5번. 채소 코너에서 5분 동안 세일을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0원인 양배추를 지금부터 한 통에 500원,
한 통 500원에 드리겠습니다. 또 3개 1,000원인 당근을 5개 1,000원에 드립니다. 빨리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항. 광고를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꽃바구니를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보내드릴까요? 광고를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친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받으실 분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여보세요? 꽃바구니를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보내드릴까요? 광고를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친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받으실 분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오항 발음을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물건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밝은 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주문해도 배달해 줍니까? 꽃바구니를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리에가 본 한국. 한국의 시장. 여러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가세요? 저는 값이 싸고 물건이 많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 자주 가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 가게가 많아요. 가게들은 보통 밤 10시 30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요. 새벽 3시쯤이 되면 손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특별한 광경을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시장은 백화점보다 주차장과 쉴 곳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시장은 3일이나 5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신선한 식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주인과 이야기해서 물건값을 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물건값이 비쌀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저씨,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한국에는 특별한 시장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시장은 한약을 많이 파는 경동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남 꽃시장, 종로 보석상가, 그리고 악기로 유명한 낙원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같은 물건들이 모여 있어서 다른 시장에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제 4과 초대 1항 몇 명만 초대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 들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에 내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어? 응, 다른 약속은 없어. 친구들을 많이 초대할 거야? 아니, 몇 명만 초대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선물은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와. 그럼 선물은 내가 생각해보고 준비할게. 듣고 따라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에 내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어? 응, 다른 약속은 없어. 친구들을 많이 초대할 거야? 아니, 몇 명만 초대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선물은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와. 그럼 선물은 내가 생각해보고 준비할게. 이항 같이 초대할지 따로 초대할지 결정해. 들으십시오.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돼. 그래? 그런데 집들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반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면 좋겠어. 우선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봐. 그 후에 같이 초대할지 따로 초대할지 결정해. 형도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줘야 해. 듣고 따라하십시오.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돼. 그래? 그런데 집들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반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면 좋겠어. 우선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봐. 그 후에 같이 초대할지 따로 초대할지 결정해. 형도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줘야 해.
3항.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구나. 들으십시오. 형, 이거 받으세요. 제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너 결혼하니?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좀 서둘렀어요. 축하한다.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구나.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해서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듣고 따라하십시오. 형, 이거 받으세요. 제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너 결혼하니?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좀 서둘렀어요. 축하한다.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구나.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해서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사항. 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 들으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음악회에 가자. 언니, 갑자기 무슨 음악회야? 피아노를 전공한 동창이 음악회를 해. 음악회도 보고 뒤풀이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자. 재미있겠다.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돼. 수업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가자. 알았어. 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 듣고 따라하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음악회에 가자. 언니, 갑자기 무슨 음악회야? 피아노를 전공한 동창이 음악회를 해. 음악회도 보고 뒤풀이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자. 재미있겠다.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돼. 수업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가자. 알았어. 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 과제 2. 듣고 말하기. 듣고 어떤 모임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1번. 우리 모임은 재즈 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에 오시면 재즈 댄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 댄스를 잘하기 위해서 발레와 현대무용도 함께 배웁니다. 이 모임의 대표는 5년 동안 재즈 댄스를 한 사람입니다. 춤도 잘 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재즈 댄스에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오세요. 2번. 이 모임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동문회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배부터 올해 졸업한 후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은 20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마음은 다 같아요. 같이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해요. 그리고 가끔 같이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가요. 선배와 후배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모임입니다. 3번. 겨울 스포츠에 꽂힌 스키를 같이 탑시다. 우리 모임은 스키 동호회입니다. 함께 스키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서 만든 모임입니다. 스키는 겨울에만 탈 수 있으니까 다른 계절에는 수영이나 수상스키 등 다른 스포츠를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4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주말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경치를 그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그리기도 합니다.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면 12월에는 전시회도 하려고 합니다. 5항. 발음을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몇 명만 초대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음악회도 보고 뒤풀이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자. 리에가 본 한국. 특별한 날의 선물. 저는 친구와 같이 돌잔치에 갔습니다. 아기의 첫 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친구는 돌잔치에 가기 전에 보석상가에 가서 아기 금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아기가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합니다. 이사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비누를 선물합니다. 촛불이나 비누 거품처럼 크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은 풍습이 달라져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엿과 찹쌀떡을 선물해요. 엿과 찹쌀떡은 잘 붙으니까 시험에도 잘 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돈을 가지고 가요.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주면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나라마다 다르고 그 의미도 달라요. 제5과 교통. 1항. 놀이공원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들으십시오.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가려고 해요. 놀이공원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에서 직접 가는 버스가 있어요? 직접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은 한 번만 타면 돼요? 아니요. 충무로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가려고 해요. 놀이공원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에서 직접 가는 버스가 있어요? 직접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은 한 번만 타면 돼요? 아니요. 충무로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이항 경복궁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합니까? 들으십시오. 경복궁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합니까? 파란색 272번 버스를 타세요. 경복궁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쯤 걸릴 거예요. 30분이나요?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그 정도 걸려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경복궁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합니까? 파란색 272번 버스를 타세요. 경복궁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30분이나요?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그 정도 걸려요. 삼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쪽에서 타면 과천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 오셨어요. 반대쪽 승강장으로 가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나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역무원에게 이야기하면 안 내도 될 거예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저씨, 이쪽에서 타면 과천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 오셨어요. 반대쪽 승강장으로 가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나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역무원에게 이야기하면 안 내도 될 거예요. 과제 2.
듣고 쓰기.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보기. 오늘도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차는 청량리행 열차입니다. 안양, 구로, 서울역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1번. 이번 역은 종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번. 이번 역은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방화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3번.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입니다. 성북,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4번. 이 역은 타는 곳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고 타실 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손님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주변에 노약자, 장애인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4항. 가까워 보이는데 버스를 타야 합니까?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이 약도에 있는 놀이공원이 어디인가요? 저기 산이 보이는 곳이에요. 가까워 보이는데 버스를 타야 합니까? 아니요. 걸어서 15분쯤만 가면 돼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면 돼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실례합니다. 이 약도에 있는 놀이공원이 어디인가요? 저기 산이 보이는 곳이에요. 가까워 보이는데 버스를 타야 합니까? 아니요. 걸어서 15분쯤만 가면 돼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면 돼요. 오항. 발음을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경복궁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파란색 272번 버스를 타세요. 반대쪽 승강장으로 가셔야 돼요.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면 돼요. 리에가 본 한국. 서울의 버스. 저는 서울에서 이곳저곳 많이 다닙니다. 버스를 타면 시내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번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번호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는 다른 동네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서울시 버스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버스는 간선 버스인데 보통 서울시 안에서 주변과 시내를 연결해주는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는 3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숫자는 출발하는 곳, 두 번째 숫자는 도착하는 곳, 그리고 3번째 숫자는 그 버스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빨간색 버스는 광역버스인데 서울과 서울 주변의 경기도를 연결해주는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는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숫자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알려주는 번호이고, 두 번째는 출발하는 곳, 뒤에 두 숫자는 그 버스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녹색 버스는 지선 버스인데 보통 파란색 버스와 지하철을 연결해주는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는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숫자는 출발하는 곳, 두 번째 숫자는 도착하는 곳이고, 뒤에 두 숫자는 그 버스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노란색 버스는 순환 버스인데 보통 시내의 일부 지역을 돌거나 가까운 쇼핑 지역을 돌아다니는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는 2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숫자는 그 버스가 다니는 지역 번호, 두 번째 숫자는 그 버스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서울시 버스를 잘 알고 버스를 타면 더 재미있고 편할 거예요. 앞으로 서울에서 이곳저곳 갈 때에는 저처럼 버스를 타보세요.